안녕하세요. 부산 남교의 책방을 통해 인사드리게 된 정은진이라고 합니다. 금요일마다 저 말고도 다른 분들이 많은 좋은 책들을 소개시켜주고 계신데요. 저는 이제 기독교 서적보다는 주로 일반 서적 중심으로 특히 청년들이 함께 읽으면 좋을 만한 책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책 소개 전에 이제 하나 소개 드릴 것이 저는 이 책들을 전자책으로 읽고 있어요. 그래서 어플 중에 이제 밀리의 서재라는 어플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밀리의 서재가 처음 한 달은 무료고 또 매달마다 일정 금액을 결제하시면은 전자책을 마음껏 자유롭게 읽으실 수 있으시니까요. 전자책의 매력을 한번 체험해 보시라고 추천드립니다. 제가 이번 달에 소개시켜 드릴 책은 90년생이 온다입니다. 이 책은 이제 매스컴에도 많이 소개가 되었기 때문에 제목들은 한 번씩 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근데 재미있는 거는 이 책을 쓰신 분이 90년대생이 아니고 80년대생이라는 점이에요. 사실 저는 이제 80년대생이긴 하지만 90년생하고 3살 차이밖에 나지 않거든요. 그래도 가끔 90년대생들이 왜 저럴까? 뭐 그렇게 싶을 때가 있어요. 80년대생이 아무리 이제 나이가 90년대생하고 근접하다고 해도 90년생을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다는 거죠. 이 책에서는 80년대생과 90년대생의 차이를 이렇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1980년대생들과 1990년대생들은 낮은 출산율이라는 하나의 공통점 외에 같은 점이 하나도 없다. 특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기점으로 낮아진 취업률과 관련된 취업기조의 변화는 1980년대생과 1990년대생의 차이를 더욱 뚜렷하게 만들었다. 내용을 보면 이제 저자부터 80년대생과 90년대생의 차이를 인정하고 들어간 만큼 90년대생이 막상 읽어봤을 때는 이거 아닌데 싶은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점 이제 감안해서 읽어주시고요. 90년대생들은 이 책을 통해 기성세대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또 기성세대들의 입장에서 스스로를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90년대생들에 대해서 간접적으로나마 알고 싶은 분들 또 그 세대와 함께 공감하고 싶으신 어른분들이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추천을 드립니다. 왜 요즘 애들은 꿈이 없을까? 왜 요즘 애들은 전부 공무원만 하려고 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어른분들이 걱정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일부는 또 걱정을 하시고 한편으로는 조금 안타까운 마음 반, 약간 한심한 마음 반, 뭐 이렇게 청년들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하지만 뭐 이 책은 90년대생이 뭐 특출나게 이상하고 특별한 종족이어서 뭐 그런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 책의 내용 일부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작가로도 활동 중인 문유석 부장판사는 변한 것은 세대가 아니라 시대라는 말을 통해 인간은 누구나 주어진 여건 아래서 행복을 추구하는 존재이며 요즘의 젊은이들 또한 저성장 시대에 맞는 생존 전략, 행복 전략을 본능적으로 찾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가장 많이 와닿았습니다. 우리는 이전 세대와 다르다는 이유로 90년대생을 좀 특이하다고 받아들이지만 사실 90년대생들 입장에서는 이 시대에서 살아남으려고 하다 보니까 뭐 이렇게 된 것일 뿐, 날 때부터 이들이 뭐 특별하고 특이한 존재는 아닌 것입니다. 살짝 앞에 얘기를 돌아가 보자면 저 이제 80년대생이잖아요. 제가 대학교 입학할 때만 해도 1학년 1학기 때는 좀 노느라고 성적이 안 좋은 친구들이 되게 많았어요. 고등학교 이제 막 마쳤으니까 자유를 좀 만끽하면서 놀러 다닌다고. 근데 요새는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요즘 대학교 1학년생들은 제가 듣기로는 뭐 물론 노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네. 입학하자마자 거의 대다수가 도서관에서 살다시피 하더라고요. 뭐 심지어 대학교 때 그런 게 아니고 공무원 준비, 뭐 취업 준비를 심하게는 고등학교 때부터 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은 놀지도 않고 놀 수도 없습니다. 많은 취준생들은 경력 사항을 볼 거면 경력 사원을 뽑을 것이지 왜 신입 사원을 뽑는가? 라고 말한다. 이러한 상황은 90년대생들 사이에서 경력의 메비우스의 띠라는 말을 유행시키기도 하였다. 경력이 없으니 취업을 할 수 없고 취업을 못하니 경력을 쌓을 수 없는 상황을 자주 하는 것이다.
왜 이런 환경이 조성이 된 것일까요? 평균 수명은 길어졌고, 뭐 일자리는 정해져 있고, 전부 살아남기에 급급한 상황에서 뭐 누구도 이제 나이 어린 신입을 챙겨주려고 하지 않는 거죠. 이 전쟁과 같은 상황 속에서 투입되자마자 일을 할 수 있는 이제 신입들을 찾다 보니까 경력 있는 신입을 찾게 됩니다. 경력 있는 신입이라는 말 자체가 참 아이러니하죠. 이런 전쟁과 또 같은 세상 속에서 끝까지 살아남아서 이제 행복하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아이들은 빠른 길을 택하고 공무원을 찾게 되는 것이죠. 뭐 윗세대 어른들이 살던 시대처럼 총성도 없고 굶주림도 없지만 이런 살아남기 위한 세상 속에서 90년대생들은 힘들게 버텨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90년대생들 청년들을 위해서 어른들의 많은 기도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90년대생들이 무조건 감싸주어야 하는 약한 존재인 것만은 아닙니다. 저희가 배워야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겠죠. 저자는 기성세대가 이 90년대생들의 적응력을 배워야 된다고 강조합니다. 이런 우리와 달라 보이는 90년대생들의 특성들은 이들이 이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 행동하다 보니 이제 갖게 된 특성들이니까요. 우리도 똑같이 이 시대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들을 닮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90년대생들은 삶에 있어서 유흥적인 측면을 중요시하는 동시에 이전 세대보다 훨씬 높은 도덕적 기준을 가진 세대이기도 합니다. 누구보다 진실을 원하는 세대인 것이죠. 예전에는 사실 회사가 무조건적인 갑이었지만 이제는 직원이 회사를 평가하고 구직자가 면접자를 평가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회사가 저지르는 불합리한 일들을 이 세대는 더 이상 참지 않습니다. 어플 중에 보면 잡플래닛이라는 어플이 있는데요. 거기서 이제 그 회사에 다녔던 직원들이 회사를 평가해서 솔직한 별점을 매깁니다. 그리고 회사의 불합리한 일들을 모두 정직하게 적어 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면접 점수 같은 경우도 예전과 다르게 모두 투명하게 공개되는 시대가 되었죠. 이게 당연하고 관행이기 때문에 참아야 된다는 그런 것에서 벗어나 보다 진실과 정직성을 추구하려는 것이 이 시대 세대들의 특징입니다. 이 시대 청년들의 이런 특성은 저희가 한번 본받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책의 일부는 90년대생들의 출연이라고 해서 새로운 세대들인 90년대생들의 특성을 서술했고요. 2부는 직원으로서의 90년대생, 그리고 3부는 이제 90년대생들을 마케팅 대상으로 풀어놓은 그런 파트입니다. 사실상 90년대생들을 위하는 책은 아니고요. 80년대생이나 다른 세대가 90년대생들에 대해서 더 알아가기 위한 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2부와 3부를 좀 더 솔깃하게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1부에 드러난 우리 90년대생들의 힘든 부분들, 고충들을 조금 더 많이 집중해 주시고 어른들이 이 부분을 잘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90년생이 온다 소개는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인권에 대해서 쉽게 다룬 책 불편해도 괜찮아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